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의원님은 수염을 잔뜩 기르셨어요? 옆에 계신 우리 김경래 기자님 수염이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는 수염이 되게 이쁘게 안 나는 편이라서. 저는 좀 수염이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요. 하루만 안 깎으셔도 예. 많이 나시는 편인가 봐요. 예. 박주민 의원님은 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되고 남달랐겠어요? 지금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네, 뭐 계속 또 제가 얘기해왔던 사안이라서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래도 구속이 됐다고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 걱정되는 부분은 나중에 잠깐 얘기 나눠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게 야당에서는 계속 반대했던 사안이잖아요. 일단은 지금 국회 전면 보이콧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이게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반대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앙선관위도 우리 그 기관인데 이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네. 공명선거 특보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발간한 대통령 선거 백서에 네. 공명선거 특보 해가지고 조혜주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선거 백서라고 하는 것은요. 네. 누가 대충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선거 백서는 1독, 2독, 3독 여러 사람이 나중에 감수를 거쳐서 발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 특보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많으면은 혹시 누가 잘못 이름을 올렸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딱 한 사람입니다.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 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 중앙선관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일단은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그랬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그게 뭐 실수였다. 그 백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 조혜주라는 분이 이제 그 선관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고요. 백서 네. 관련된 부분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꼭 조혜주라는 분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 문재인 정권이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엄청난 빚을 진 모양이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시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박주민 의원님. 뭐 사실 지금 그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이제 김 의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인사청문을 요청을 하고 필요하고 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다 지나갔죠. 근데 그동안 그런 기간이 지나간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배경을 보면은 네. 단순히 이 조혜주라는 인물이 부적당해서가 아니었어요. 뭐 다른 이슈들로 계속 국회가 공전되면서 이렇게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인물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뭐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청문회조차 안 되는데 계속 앞으로 또 기다려야 되느냐. 네. 사실 국회가 지금도 뭐 손혜원 의원이나 소영교 의원이나 뭐 또 다른 이슈로 언제든지 공정과 파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그러면 기다려라라고 한다면 올해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선거들이 있습니다. 뭐 공직선거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조합선거라든지 선관위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럼 공백이 있는 상태로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아니요. 근데 우리 관련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사실 이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을 인사청문회 하려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바로 엊그저께만 해도 이 여야 간사 간에
조혜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그 증인 참고인을 신청받아가지고 여야가 협상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손혜원 의원이나 이런 큰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강한 의심을 우리가 좀 하고 있어요.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박주민 의원님.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법 또는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법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예. 저희들이 무슨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합리적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전에도 보면은 네.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요구 절차가 들어와도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어서 그 법정 시간을 도구한 케이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하나씩 여쭤보면요. 일단은 2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이 되면은 애초에 자유한국당이 하려고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지금 뭐 김태우 감찰관원이나 예. 신재민 행정관 또 여러 가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땅 투기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예. 이것이 이 상임이라든지 앞으로 뭐 국정조사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혜주 건 때문에 국회가 보이콧이 됐단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저로서도 안타까운데 그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선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인데요. 네. 그 선거의 공정성, 객관성을 그 관리 감독해야 될 중앙선관위원 그 자리조차 이 권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정말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 정도로 조혜주라고 하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 무리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 보이콧을 한 거죠. 국회 보이콧을. 뭐 안타깝긴 하죠. 근데 뭐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당 선거 백서에 이름 올린 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확인이 됐고요. 또 이분이 뭐 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선거실장 같은 과거 경력도 사실 선거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청문회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그걸 이유로 급기야 이제 사실은 그 국회의 문을 닫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김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한국당이 하려고 했던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1월 말까지 모든 당이 선거제도에 관련된 입장을 내기로 했어요. 예, 다 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는. 정개특위. 예,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 냈는데 자유한국당 아직까지 입장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논의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당내 여러 분란이 있고 당내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관련된 안 못 만들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아마 이 정개특위를 또 특별히 또 나경원 대표가 언급했더라고요. 정개특위도 스톱된다 이러면서. 그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우리는 들어요. 당내 분란은 전혀 없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당내 분란은 전혀 없고요. 논의를 안 해서 분란이 없는 거예요. 논의를 또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논의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말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간단하게 이 주제가 아니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아마 다음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실수로 백서에 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납득을 할까? 야당은 물론 이제 납득을 못 한다는 거고 근데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납득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럼 거짓말로 덮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백서가 만드는 과정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예. 한 번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차례 복합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백서가 만들어지는데 예. 덮어질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백서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참여는 합니다만은 발행되기 전에는 또 여러 사람이 이것을 리뷰를 합니다. 예, 감수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특보 이것은 선거에 관련된 굉장한 전문가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선 캠프의 그 선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대선 캠프에서 얼마나 중요시하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인데 그것도 딱 한 명 앉히는 자리입니다. 공명선거 특보는 이것을 실수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허술한 정당인가요? 그 정도로 그 가짜 백서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지 않잖아요. 백서는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름이 잘못 올라간 거는 실수는 하죠. 명의도용은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2월 국회가 공전이 되는 상황인데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제 2월 국회를 다시 일을 할 게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 대표님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좀 곤란하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고 두 번째는 뭐 이 기회로 좀 더 많은 협상력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것들 몇 가지를 좀 더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파격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생각되기 전면 때문에 보이콧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지가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아니라 참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이 그 조혜주 이분이 그 대통령 선거 특보했다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위키백과라고 아시죠? 예, 인터넷에. 예, 그 인터넷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이번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이 되면서 이 조혜주의 사위가 지난해 말에 이 위키백과에서 그 내용 공명선거 특보였다고 하는 그 부분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웃긴 거죠. 삭제는 뭐 이게 인터넷 유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니까요. 그 위키백과.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흔적을 지우려고 자꾸 이러는데 어쨌거나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거 중앙선관위원회 왜 어쨌든 지금 2월 국회에 되는지. 대해서 협상을 하려면은 뭐가 선결 조건입니까?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은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을 파면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아마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대화가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겠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2월 국회는 여야가 조금 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으로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말을 끊었잖아요. 자, 어떤 말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을 이제 보시고 이제 앞으로는 사법농단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잘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같은 날 박명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또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법농단의 최정점에 있다고 의심받았던 사람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같은 날 바로 그 밑에서 넘버 2로서 사법농단의 실질적인 책임을 졌던 사람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고 해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 이 사법농단에 관련돼서 일관된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재판에서 과연 이 사법농단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고위법관들 중심으로는 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고 최근에도 계속 그런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된 어떤 재판부 구성이나 그것을 통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판부 법안 발의하신 거 그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어가지고요. 네. 특별재판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잘못이 있으면은 뭐 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이 열차가 이 종착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사법부마저 이렇게 권력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이 권력에는 과거에 휘둘렸죠. 어디까지 가는지 전직 대법원장이 그리고 지금 거고요. 문제는 사실 뭐 동료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예.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재판 거래, 재판 청탁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도 사법농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원내 수석 부대표만 물러나면 되는 것인지 이게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적폐청산의 끝이 어딘지 의아하다, 걱정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데 권력에 의한 사법농단이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신 그 특별재판부 같은 그런 법안에는 뭐 자유한국당은 뭐 찬성할 여지는 별로 없겠네요. 예, 저희로는 그 이슈가 또 어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특별재판부가 됐든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재판 절차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서영교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언론에 그런 기사를 많이 써요. 자유한국당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기사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많이 나왔어요. 아니, 이것은 어떤 당의 소속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그 당을 떠나서 이런 어떤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은 그 처벌받는 게 맞죠. 조사받는 게 맞고요. 그래서 특히 국회에 파견돼 나와 있는 판사를 의원실에 불러서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청탁을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저는 서영교 의원이 지금 봅니다. 원내 부대표에서 수석 부대표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 당직을 맡고 안 맡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판 청탁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가요?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겠죠. 지금 박주민 의원님. 지금 검찰 수사는 벌써 1월 22일 날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당도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본인의 의사를 수용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나 밝혀지면 더 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김 의원님께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유롭지 않아서 소극적이다라는 공소장을 읽어보시면 이군현, 노철래 이 두 의원이 재판 거래를 한 게 아니라요. 20대 들어와서 2016년 8월에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이 이 두 분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공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전혀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서영교든 뭐 여러 정치인들 이름 다 나오고 판사 이름 다 나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공소장에.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느냐 수소문 해봤더니 임종원 전 차장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만. 근데 자유한국당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알 수 없죠. 근데 왜 알 수 없습니까? 그냥 법사위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의 의원 전직이 됐네요, 벌써. 이군현 노철래 의원이 재판 거래나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그 어떤 뭐 조사에 의해서 유죄가 판명이 됐습니까? 저는 그거는 공소장 아니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검찰 공소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에 의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공소장에 등장하는데 같은 공소장에 노철래 이군현 두 의원을 위해서 20대 현직
국회의원이자 그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들어서 법사위원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이 등장해요. 그분이 움직였다라고. 근데 아무튼 저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저는 그 두 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것은 당을 초월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판 거래나 영향력을 미쳤다면은 조사받는 게 맞고요. 당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뭐 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지금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당직에서 내려왔고 홍일표 의원도 비슷한 그 재판 거래 혐의로 지금 이름을 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일표 의원이요. 이름이 비슷한 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대리했던 누군가가 지금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자유한국당이 있는 걸로 지금 공소장에 나옵니다. 네. 그럼 적어도 현직 의원 3분이 지금 연관이 된 사건이라면은 국회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을 초월했다 그러면은 뭔가 조사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결과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서영교 의원 이름 나왔으니까 네. 서영교 의원님의 의사를 받아서 당직과 또 관련 상임위 사직을 받아들였고 거기 네. 끝난 거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1월 22일 날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뭐 더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만은 어떻게 하겠다 자당 소속의 의원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아니 이미 이군현 의원님이나 노철래 의원님은 그분들이 아니라 전직이고요. 지금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을 아닙니다. 위해서 움직인 현직 법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공소장이 나온다니까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름은 왜냐하면 임종원 전 차장이 굳게 지금 비호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글쎄요. 저는 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우리 스스로 뭐 누군지를 모르는데 밝힐 수가 있을까요? 아니 자체 조사하면 되잖아요. 법사위원들 6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 지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 사안은 서영교 의원 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주민 의원님. 서영교 의원은 그 법률가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런 사안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사실 이제 그 검찰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적용법조의 그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처벌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 자유한국당의 그 의원도 형사적인 어떤 처벌이 되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는 가능하잖아요, 국회 내에서. 근데 저기 징계 해부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 제소하셨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는 안 했죠. 예,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하셨고, 그렇죠. 검찰 수사도 이미 시작됐고. 자유한국당은 본인의 이름이 가려진 그 의원을 찾을 생각이 있으세요? 이거는 그냥 찾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는 이것은 뭐 우리 당 소속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당을 초월해서 잘못된 이런 그 어떤 행위가 있으면은 저는 그 실체가 밝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은 뭐 우리 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뭐 감싸고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건에 대해서는 실체가 밝혀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이라서 국회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